안녕하세요. 펀드매직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9월 카카오페이 증권 성적표를 리뷰를 드리는데요. 급등전의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영상 이후로도 그렇고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한 달간 1.79% 상승을 했고요. 빨강색이 베트남 그로스펀드의 주가, 나쁘지는 않은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ETF VN30 ETF의 성과가 훨씬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라는 브랜드 ETF죠. 네, 그러니까 정고점을 좀 넘지 못하는 게 펀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ETF는 성과가 좀 양호합니다. 정고점 돌파 전이라는 부분, 그리고 운용 성과 부분에서도 양호한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업종이 높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특정 뉴스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20년대에 들어서 중국에 거점을 두었던 외국 기업들, 서구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는 그런 공장 이전의 대상으로서 베트남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애플의 경우는 에어팟의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해서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중국으로부터 탈동조화 전략이 베트남에 있어서는 어부지리 실속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거고, 2023년 기준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보다 GDP 점유율 대비 2배가 넘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를 유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반도체 칩 공장 1곳, 그리고 조립 패키징 테스트 공장 10곳을 2030년까지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치포 동맹에 이어서 중국도 반도체에 힘을 쏟고 있지만 베트남도 그런 관점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관점에서 베트남이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월간 코멘트 상으로는 일단 미국 금리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베트남 증시의 글로벌 지수, 이머징 마켓 승격 관련된 부분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전 자금 조달 솔루션 MPFS라는 게 승인되었다는 게 지난 9월달 뉴스였다고 하고요. 그런 관련해서 FTS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사실 불발하긴 했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입니다. 향후 운용계획상에도 지난 9월 18일 날 이제 베트남 주식시장의 사전 자금 조달 솔루션 승인 이슈가 있었는데, 적어도 내년도 이머징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근데 돈이 얼만큼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에 JP모건이 말하기를 이제 2025년도 내년이죠. 9월 평가 기간에 신흥시장이 편입되는 거 아니냐로 예상을 하고 있고, 최소 5억 달러 이상, 그리고 단기간 내에 1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리포트에 말하기를 하반기에 이머징 마켓 격상시, 이거는 좀 건너갔지만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 베트남 증시가 이머징 마켓으로 격상될 경우에는 구조적인 릴레이팅,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 카타르, 파키스탄 등의 국가 등이 이제 과거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주가를 보니까 이후 6개월 내에 한 30% 가까이, 평균적으로는 한 1년 동안 35% 정도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베트남 증시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베트남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신흥국 내에서는 인도가 굉장히 난리가 있는 부분에서 베트남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